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16장 주당이익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16장 나머지 부분을 이번 시간에 모두 다 설명하겠습니다. 규제로는 1164페이지인데요. 희속주당 이익을 계산할 때 몇 가지 추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반이석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회사가 계속 영업 손익도 있고 중단 영업 손익도 있을 때 특정 잠재적 보통주가 희석 효과를 갖는지의 여부는 계속 영업 손익에 대한 희석 효과 유무로 판단하지 단기 순이익에 대한 희석 효과의 유무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중단 영업 손익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계속 영업 손익이 예를 들어 1000이야. 그런데 중단 영업 손실이 예를 들어 200이라고 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800이 될 거 아닙니까? 이때 800을 기준으로 볼 때 특정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 효과가 반이석일지라도 계속 영업 손익에 대해서는 희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 영업 손익에 대한 희석 효과 유무로 판단을 하라는 건데 말로만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죠? 예, 3번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회사는 단기 계속 영업이익이 4만이래요. 근데 중단 영업 손실이 10,000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단기 순이익은 3만이라는 겁니다. 기본주당 이익을 계산할 때 분모의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1000주래요. 한편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을 할 때 가산 조정할 잠재적 보통주는 100주고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단기 순손익, 여기에 조정할 금액은 3,500이랍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요. 기본주당 이익은 단기 순이익이 3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분모로 들어갈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1000주기 때문에 일단은 30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초로 해서 만약에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해 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기본주당 이익 분모 분자죠. 자, 분모에는 조정주식수 100주가 들어가야 된대요. 분자에는 조정금액이 3,500이라네요. 막 느낌이 와요 지금? 보시면 요 희석주당 이익 계산천의 기본주당 이익은 주당 30원인데 요 희석 효과만 보면은 3,500 나누기 100이기 때문에 이건 35잖아요. 30짜리에 35짜리가 합쳐지니까 30보다는 커질 거 아닙니까? 30.45가 돼요. 반이석!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삼처럼 중단 영업 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종종 있겠죠. 자, 계속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계속 영업이익은 4만이라고 했고요. 1000주는 똑같으니까 40이겠지. 자, 느낌이 오세요? 이 40 한 다음에 35의 이펙트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즉, 이 부분은 기본 주당이 계산할 때 계속 영업 손익에 준한 거고요. 3,500하고 100을 집어넣으면은 어쨌거나 40보다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희석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중단 영업 손실이 있어서 단기 순이익이 계속 영업이익보다 작을 경우에는 희석 유무를 판단할 때 계속 영업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한편 포괄손익계산서 밑에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을 함께 또 표시를 하죠. 이때 계속 영업이익, 중단 영업 손실, 계속 영업이익, 중단 영업 손실을 나눠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한번 보면은 기본주당이익, 계속은 40입니다. 중단은 마이너스 10.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는 30 이래요. 희석주당이 밑바닥부터 보면은 30.45니까 이거 오히려 올라가네. 반이석이네. 그게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희석주당이 계속 영업이익의 39.5, 40에서 39.5로 내려갔구나. 오케이. 이걸 보고 희석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단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30에서 30.45로 늘어나는 것은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14장에서 주식기준 보상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 결제형의 경우에 회사는 차변의 보상비용, 대변의 스탁옵션, 주식 선택권, 그리고 자본이었죠. 예를 들어 종업원이 근무 용역 제공 기간을 다 채우고 성과 조건이 부여됐을 경우에 성과도 충족이 됐으면은 스탁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스탁옵션 행사를 했을 경우에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기본 주당 이익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아직 실제로 주식 선택권을 행사는 안 했어.
그런 희석주당 이익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주식선택권 반영을 하되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옵션이나 스탁 워런트와 같은 조정 주식수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즉 자기주식법에 따라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주식 수량만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고려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녀 가득 기간 동안 추가적인 용역 제공 등의 보상 원가가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로 조건이 예를 들어 1년, 2년, 3년이야. 지금 1년도 말입니다. 종업원은 스탁 옵션을 갖고 있는데 요 3년 뒤에 행사 가능할지라도 1년도 말에 스탁 옵션을 포함하여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 아직도 2년이 남아있잖아요. 2년 동안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을 하고 회사는 그때 보상 비용을 인식을 할 텐데 이 보상 비용, 보상 원가 이거를 행사 가격에 포함되는 추가 대가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사 가격이 1,000원이야. 근데 2년을 더 근로를 제공해야 돼. 그럼 1,000원에 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2년을 더 때워야 되니까 행사 가격이 그거 1,000원보다는 높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상 원가를 행사 가격에 가산을 해서 조정 행사 가격을 산정한 후에 이거에 기초해서 조정 주식수를 계산한다. 우리가 앞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주식법을 적용하는 옵션이나 스탁 워런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00주 행사가 가능해. 그렇다고 100주를 조정 주식수로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주 곱하기 평균 시가분의 행사 가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 주식수를 넣었잖아요. 이때의 행사 가격에 보상 원가를 가산하라는 거예요. 분자가 좀 커지겠죠? 전체적으로 이게 커지니까 마이너스 수량은 줄어들 겁니다. 한편 아직 가득되지 않은 종업원의 주식 선택권에 대해서 미래 가득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그거는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할 때는 옵션, 워런트 이런 것으로 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여일부터 유통되는 것으로 취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성과 조건이 부과된 주식 선택권은 어떻게 하는가? 시장 조건이든 비시장 조건이든 성과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발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절에서 설명할 조건부 발행 보통주로 취급을 합니다. 자, 주식기준보상 관련해서 예제 15번 희석주당 이익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단기말 현재 가득되지 않은 주식 선택권은 100개가 있대요. 주식 선택권의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 용역에 대해서 뭐 1년이 더 남았든 2년이 더 남았든 하여튼 자녀 가득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회사가 인식할 보상 원가를 추정해 보니까 4,000이랍니다. 한편 이 주식 선택권의 행사 가격은 2,000원이고요. 단기의 평균 시가는 3,000원이랍니다. 각 회사의 단기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1,000주입니다. 주식 선택권 이외의 잠재적 보통주는 없다고 가정했고요. 단기에 주식 선택권 행사도 없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3만이고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 보상 비용은 800입니다. 세율은 20%래요. 기본주당 이익,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해보자 라는 건데요. 먼저 기본주당 이익을 계산하려면 단기 순이익 3만, 분모에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보통 주식수의 가중평균 여기 주어졌네요. 1,000주. 그래서 3만 나누기 1,000주에서 30이 기본주당 이익입니다. 자, 이제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하는데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분자조정, 분모조정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주식 선택권 한 개당 용역의 공정가치는 100개인데 향후 자녀가득 기간에 인식할 보상원가가 요 40원만큼이 조정 행사 가격에 반영할 금액입니다. 지금 행사 가격이 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보다는 높아져야 된다 이거죠. 뭐 1년이든 2년이든 자녀가득 기간에 용역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게 개당 40입니다. 그래서 2,040이 행사 가격이에요. 주식 선택권 조정 주식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분모 조정 100주, 100개니까 100주인데 100주를 넣으면 안 되죠. 자기주식법 100주 마이너스 100주 곱하기 3,000이 평균시가 이게 행사 가격인데 그냥 행사 가격은 2,000이지만 조정 행사 가격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미리 계산했죠. 2,040. 그래서 32주가 됩니다. 이 밑에 작은 글씨로 만약에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33주가 돼요. 여기 2,000으로 하게 되면 좀 내려가게 됩니다. 32주. 따라서 희석주당이 이 검정 글씨는 기본주당 이익이고요. 분모 조정 30이 나왔습니다. 그럼 분자 조정
행사가 됐더라면은 요 당기 순이익 3만에 포함되어 있는 보상 비용이 빠져나갔을 거 아닙니까? 보상 비용은 얼마라고 했어요? 800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애프터 텍스 금액으로 해야 되잖아요. 마치 전환사채 이자 비용 제거하듯이. 그래서 곱하기 0.8, 640이 들어갑니다. 29.7이네요. 기본 주당이익 30보다 작으니까 29.7 희석 주당이익입니다. 교재 1167로 가면은 조건부 발행 보통주라는 게 나오는데요. 조건부 발행 보통주,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주식을 발행하는 어떤 그런 계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때 조건부 발행 보통주가 있을 때 기본 주당이익은 앞서 주당이익 첫 시간에도 간략한 예제가 있었는데요. 모든 필요 조건이 충족된 날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계산할 때 분모에다가 집어넣자. 즉 기본 주당이익 계산하는 보통 주식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은 희속 주당이익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표 4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희속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는 조건부 발행 보통주를 몇 주만큼 조정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첫 번째, 이미 조건은 충족했어. 그러면 좀 전에 보았듯이 기본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자, 이게 단기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충족을 했어. 그러면은 요 조건 충족일부터 기말까지 가중평균 주식수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속 주당이익은 요 앞부분 석 달치만 더 넣으면 되겠죠. 기초부터 조건 충족 전날까지 가중치를 곱하여 조정 주식수에 가산하면 되겠다. 이런 거예요. 단기에 아직 조건이 충족이 안 됐대. 그러면 그 회계기간 말이 조건기간 만료일이라면 예를 들어 X1년입니다. 20X1년 말 현재 조건이 충족이 안 됐어. 그런데 당해년도 말이 만약에 조건기간 만료일이라면 발행했을 그 보통 주식 수만큼 분모, 희석주당이익 계산할 때 분모에다가 포함을 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조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를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거 볼까요?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거나 목표이익을 유지할 경우에 보통주를 발행하는 조건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보고기간 말에 예를 들어 목표이익, 요 이익의 수준이 조건은 아직 충족이 안 된 거예요. 단기말 이익 수준이 조건기간 말의 이익 수준과 같다면 발행할 보통주식수를 당해년도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식에 포함하라는 겁니다. 뒤에 예제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금방 이해가 돼요. 글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참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익 수준이 미래 기간에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필요 조건이 아직 충족된 건 아니죠. 지금 앞으로 다시 가보면은 기본 주당이익 경우에는 모든 필요 조건이 충족됐을 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 주당이익 계산에는 포함하지 말아라. 단 희속 주당이익은 요 보고기간 말의 이익 수준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된다라는 가정하에 발행될 주식수를 분모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거예요. 자, 네 번째, 조건부 발행 보통 주식수가 보통주의 미래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 주가가 얼마 이상이면은 뭐 추가 발행 이런 식입니다. 앞서 목표이익과 유사해요. 내용이. 보고기간 말 시장 가격이 조건기간 말, 뭐 1년 뒤, 2년 뒤 조건기간 말의 시장 가격과 같다면 발행될 보통 주식수가 희석효과를 가지면 그거를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본 주당 이익 계산할 때는 아직 조건이 충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조건부 발행 보통 주식수가 미래이익 and 미래 시장 가격 모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한해서 포함하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은 희석주당이익 계산할 때 포함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조건부 발행 보통 주식수가 이익이나 보통주의 시장 가격 이외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현재 조건 상태가 조건기간 만료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희석주당이익 계산할 때 보통 주식수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예제를 풀어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1년도에 1년 초 유통 보통 주식수가 만주고요. 아래는 각각 독립적 상황이랍니다. 상황 1번을 보면은 회사의 조건부 발행 보통주는 X1년, X2년 당기 순이익의 평균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3년도 초에 초과액 1,000원마다 보통주 한 주를 발행하는 조건이 있대요. 1년도 순이익은 11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X2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보통 주식수가 바뀔 테니까 기본 주당 이익 계산할 때는 조건부 발행 보통 주식수를 포함할 수가 없죠. 그러나 희속 주당 이익 계산할 때는 1년도 당기 순이익의 수준이 X2년에도 쭉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희속 주당 이익 유통 주식수에 가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주당 이익 계산할 때 유통 보통 주식수는 만주지만 그런데 1년도 희석주당 이익을 계산을 할 때는 만주에다가 지금 당기 순이익이 100만 원인데 X1년도 당기 순이익이 110만 원이잖아요. 이게 X2년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초과액은 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1,000원당 한 주니까 100주가 더 발행이 되겠네. 그래서 희속주당 이익 계산을 할 때는 1100주를 분모해 놓습니다. 한편 X1년 당기순이익이 만약에 100만 원보다 적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내년에도 예를 들어 뭐 95만 원이야. 그럼 내년에도 95만 원이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 주식수는 이때는 없겠죠. 상황 2번입니다. 회사의 조건부 발행 보통주는 X2년 말 회사 보통주의 시가가 주당 1,000원을 초과하면 초과액 1원당 10주를 발행하는 조건이래요. 그런데 1년도 말에 1,000원은 넘었어. 1,200원이래. 자, X2년도 주식시장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도에 기본 주당이익 계산할 때는 조건부 발행 보통 주식수가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1년도 기본 주당이익 계산할 때는 그냥 만주로만 계산을 해요. 그러나 1년도 말 주식의 시장 가격이 X2년 말에도 계속 1,200원으로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희속주당이익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속주당이익 유통보통 주식수는 1,200이 계속 유지가 된다. 1,200이니까 1,000원보다 200 초과가 되잖아요. 초과 금액의 10주. 그래서 12,000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앞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X1년 말 보통주 시가가 1,000 이하라면 희석주당이 계산할 때 조정주식수는 없겠습니다. 상황 3번 볼까요? 회사는 사업결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보통주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는데 영업점 조건, 단기 중에 새로 개설되는 영업점 하나당 보통주 100주를 발행하고요. 이익 조건 1, 2년도 당기 순이익 평균이 5만 원을 초과하면 매 초과액 10원당 한 주를 발행한대요. 1년도에 당기 순이익은 5만 원을 넘었네. 6만 원이고요. 4월 1일, 7월 1일에 각각 한 개의 영업점을 개설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예전에도 본 기억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기본주당이익 계산할 때 예제 3번이 이거였죠. 우리는 지금 기본주당이익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희석주당이익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4월 1일, 7월 1일 실제로 한 개씩 영업점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100주 또 한 번 100주에서 200주가 모두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처음 만주고요. 100주 4월 1일 12분의 9, 100주 7월 1일 12분의 6 해서 만 125주입니다. 반면에 이익 조건은 기본 주당이익 계산할 때 X2년에도 계속해서 충족이 될지는 모르니까 빼는 거죠. 반면에 희석주당이익을 계산을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일단은 만주에다가 요 영업점 4월 1일이 아니라 1월 1일이었다면 하니까 이 12분의 3만큼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 만 125주에 100 곱하기 12분의 3 한 것만큼 더 넣지 않고 그냥 세로 계산을 한다면 전체 12분의 12 아닙니까? 7월 1일에 영업점 개설에 대한 100주도 그냥 통으로 다 넣으면 되겠고요. 한편 이익 조건 기본 주당이익 계산할 때는 충족이 안 됐지만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할 때는 지금의 6만 원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그럼 만원 초과고요. 10원당 한 주니까 나누기 10 해서 11,200주가 분모의 유통보통 주식수입니다. 교재 1170페이지 이제 마지막 타픽인데요. 소급수정입니다. 앞서 우리는 자본금의 전입, 무상증자, 분할, 병합 이럴 경우에 모두 그 효과를 기초로 소급해가지고 전체 기간의 이펙트를 반영을 했죠. 이때 비교 표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을 전부 소급해서 수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지금 여기가 X1년, X2년인데 X2년 중에 무상증자나 주식 분할, 병합 등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X2년 거는 여기가 이제 100주고요. 여기도 100주였는데 만약에 1대2 분할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100주가 더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기서부터 가중평균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거는 아무 일 없다도 치자고요. 다른 거는 여기는 100주고 여기는 200주로 계산해버리면은 X2년도의 EPS가 1년에 비해서 확 내려갈 거 아닙니까? 비교 표시를 위해서는 무상증자나 분할 병합 등의 효과를 X1년까지 소급해서 모두 다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걸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예제 17번인데요. 1년도와 2년도의 유통보통 주식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년도 초에 만주예요. 10% 유상증자가 1년도 7월 1일에 있었습니다. 공정가치 발행이기 때문에 1000주를 그대로 7월 1일부터 가중평균하면 되겠죠. 10월 1일에 자기 주식을 500주 취득을 했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고 나면은 1500주가 되죠. 연도 말에. 그 다음에 10% 유상증자가 또 있었습니다. 공정가치 발행. 그래서 1050주.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건 10% 무상증자예요. 이거 둘을 합치면은 11,550주. 거기에 10%니까 1155주가 나오게 됩니다. 자, 1년도, 2년도 당기순이익이 200만, 220만. 우선주나 잠재적 보통주는 없는데요. 하나씩 해보자고요. 1년도 기본주당이익, 2년도 기본주당이익을 따로따로 한번 해보면 자, 1년도에 만주가 있었고요. 7월 1일에 유상증자가 있었고 10월 1일에 자기주식 취득이 있었죠. 각각 12분의 12, 12분의 6, 마이너스 12분의 3 하면은 10375. 그래서 200만 나누기 1375자 하면은 베이직 EPS가 193입니다. X2년도는 어떻게 될까? 자, 전년도로부터 넘어온 게 1500주예요. 유상증자 1050주 10%를 했어요. 9월 1일에 무상증자입니다. 1155주인데 뒤로 빽해야죠? 이럴 때 1155주 중 1050주는 9주 기초부터 있었던 거에 대한 10%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105주는 4월 1일로 소급해야죠. 그래서 11,550주 12분의 12 1155주 12분의 9 했더니 12,416 177원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거고요. 만약에 1년도 재무제표가 2년도 재무제표와 비교 표시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면은 해답 1에서 계산한 유통보통주식수에다가 지금 여기 그림을 더 그리면은 여기가 X2년도고요. 여기가 X1년도잖아요. 지금 무상증자 10%의 이펙트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비교 표시할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지금 한번 들여다보면 이걸 안 하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은 1년도 기본주당이익은 193원입니다. 193인데 와 2년도에 177원으로 곤도박질을 쳤어. 뭐 이거 영업이 이렇게 후지지? 후진 건 아니에요.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오히려 200만원에서 220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X2년도에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식 수량만 확 풀렸기 때문에 기본주당이익이 193에서 177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비교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193원으로 계산되었던 X1년도의 유통보통 주식수도 10%의 무상증자를 반영하여 소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375주죠. 여기에 10%를 가산하는 거야. 곱하기 1.1. 그럼 11,413이 되고요. 다시 요거를 분모로 해서 계산하면은 175입니다. 즉 193이 아니라 수정을 하면은 X1년도가 175예요. 그래서 175 단기에는 177. 조금 올랐네. 이게 적절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 토픽은 재무제표 표시인데요. 이미 주당이익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6장 주당이익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본 주당이익, 희석 주당이익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